안녕하십니까. 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한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대동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대동맥 질환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낯선 질환 같습니다. 대동맥이 커지거나 또는 찢어지는 환자들이 실은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대동맥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57세 여자 환자분이 왔는데 3일 전부터 등 쪽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환자는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5년 전부터 들었지만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흡연을 공교롭게도 하루에 한 갑씩 하셨다고 합니다. 대동맥 박리라는 병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대동맥이 이렇게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대동맥이 위쪽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림에서 보드린 밑에 쪽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찢어져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을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자,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 안에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약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혈류가 찢어지게 되고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선회를 뜨듯이 대동맥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5분 안에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CT를 보시면 이렇게 대동맥이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혈압이 칼처럼 혈관을 찢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무시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맥이 찢어진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심하게 찢어진 분들은 당연히 대동맥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하거나 심하지 않은 환자는 약물 치료를 해서 혈압 조절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대동맥이 찢어졌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고 혈압 조절을 해도 대동맥이 계속 진행한다면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경한 환자들은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겠지만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행 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심장 쪽으로 터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하행 대동맥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혈관을 막거나 이렇게 합병증이 있을 때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흉부 대동맥 수술하는 것은 옆구리에 이렇게 크게 흉터를 내어서 찢어서 이렇게 장기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사망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사망률도 줄어들고 수술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환자들이나 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것을 다리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한두 시간 안에 대동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과 스텐트 시술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의 경우입니다. 왼쪽 배를 보면은 완전히 피가 가득 차 있고 대동맥이 터져서 오신 경우입니다. CT를 보시면 왼쪽에 피가 가득 차 있고 대동맥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터졌기 때문에 수술로 열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리혈관을 통해서 얼른 시술을 하면 환자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찢어진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스텐트를, 천으로 된 스텐트를 다리로 올리는 것은 10분이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후 사진을 보면은 스텐트 그라프트가 이렇게 천으로 된 스텐트가 들어가서 대동맥이 잘 치료돼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환자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동맥 박리는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은 첫째는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고혈압 약제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셔서 약을 안 드셨을 때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대동맥이 갑자기 이렇게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고혈압은 조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혈관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혈관이 약해지는 원인들은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시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처럼 성인병 관리를 잘 안 하셨을 때 이때 대동맥 박리가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게는 가족들의 유전력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분들은 같이 잘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대동맥 박리를 병을 막을 수는 없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고혈압 약을 잘 먹고 혈압을 조절 잘하면 대동맥 박리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약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약하게 하는 담배를 피거나 성인병,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건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려면 혈압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제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약은 요즘엔 워낙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부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또 두 번째, 약을 평생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약은 대부분이 혈압이 생기고는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평생 드셔도 거의 문제가 없고 또 혈압약을 드신 분들이 안 드신 분들에서 수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려면 먼저 금연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후두암, 설암, 혓바닥의 암, 여러 가지 다리가 상하거나 폐암, 담배를 피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꼭 금연을 하셔서 건강을 회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고혈압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야채, 생선, 잡곡밥, 과일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은 대동맥 박리도 예방되겠지만 암도 예방되고 혈관, 중풍, 심장병도 다 같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려면 적절한 운동, 보통 순환기내과에서는 혈관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라든지 수영 이런 운동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과 또 야채, 생선, 잡곡밥, 또 혈당을 올리는 밀가루 음식, 국수, 라면, 빵, 과자, 튀긴 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를 다 피하셔서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런 대동맥 박리는 잘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복부에 통증이 오고 배꼽 근처에 뛰는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환자는 고혈압, 당뇨 있고 당연히 또 흡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배에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보인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배꼽 안쪽에 울룩하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언제 치료하나요? 보통 대동맥 크기는 한 25mm에서 35mm 정도 됩니다. 근데 크기가 2배 이상, 5.5cm, 그러니까 55mm 이상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꼭 하셔서 카툰처럼 이렇게 터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커진다고 하면 결국 뻥 하고 터져버리면 환자분이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 고전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들도 성적도 좋고 또 잘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지만 간단한 환자들은 대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해서도 잘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50mm가 안 되는 5cm가 안 되는 작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도 해서 예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복부 대동맥 환자의 스텐트 시술하는 것은 이렇게 다리혈관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간단하게 천으로 된 스텐트로 막아주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시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술하고 나면 이렇게
대동맥류가 막혀서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환자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76세 남자 환자가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로 오셨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이분도 또 불행히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자,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붙어 있는데 이 대동맥이 나가면서 이렇게 흉부 쪽에 대동맥이 커지는 것을 흉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 대동맥이 파열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일단 고전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흉부 대동맥류는 복부랑 다르게 수술이 조금 많이 복잡습니다. 복잡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흉부 대동맥류 환자들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가슴 옆쪽을 이렇게 많이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사망률도 높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외과 선생님도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과 선생님들이 기술이 좋아지셔서 시간도 많이 단축됐고 또 사망률도 많이 줄었으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를 쑥 넣어서 하면 뭐 한두 시간 안에 시술을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환자에서는 특히 고위험군이나 고령의 환자들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안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당부드리는 게 고혈압이 생기셨으면 꼭 고혈압 약을 초기부터라도 잘 먹고 조절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또는 중풍이나 심장병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대동맥을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해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방 재발하니까 꼭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를 잘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고지혈증, 당뇨가 조절이 되어서 이런 대동맥 질환 외에도 혈관병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걸 다들 안 가시려고 하고 이러시는데 조그만 병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대동맥병들은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으러 오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가능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